안녕하세요. 일타치과의 오석입니다. 치과 오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충치 그리고 잇몸병 이거 두 개 때문에 오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두 개만 안 생기면은 치과를 안 다녀도 된다는 거겠죠. 방법이 있습니다. 양치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양치 잘 하는 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칫솔질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분들은 대체로 좋은 교육을 이미 받으셨어요. 예전에는 333 운동, 밥 먹고 3분 안에 하루 3번 또 3분 이상 하는 요 캠페인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구강보건협회에서는 333 운동을 더 이상 이제 추천하진 않아요. 0, 1, 2, 3 운동을 권장한다고 했죠. 잇몸 자극은 0으로 식후에 1분 이내, 양치질은 2분 이상, 하루에 3번 이상 하는 게 0, 1, 2, 3 운동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쉽게 말하면은 어떤 양치법이든 밥 먹고 바로 하고 제대로 하고 좀 자주 하고 오래 하자 이런 내용이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뭘로 하냐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뭐 칫솔들이든 치간 칫솔들이든 이런 도구들을 전부 다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개개인의 상황과 또 구강 컨디션에 따라서 진짜 달라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기본부터 알기 쉽게 또 일타치과에 걸맞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칫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칫솔을 일단 어떤 걸 고를지 이것부터 고민이죠.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크기가 중요한데 교과서적으로는 치아를 한 두세 개 정도 덮는 사이즈를 추천을 해요. 교과서적으로는 25.5mm를 넘지 마라 라고 하는데 그거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도 딱 써 있어요. 집게손가락의 첫 마디, 집게손가락의 이제 첫 번째 마디가 30mm 정도 되거든요. 그걸 넘으면 안 된다 라고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검지손가락의 이제 첫 번째 마디보다도 좀 더 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은 새끼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를 저는 보통 더 추천드리거든요. 이게 이 정도의 길이와 두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칫솔이 너무 크면 안 돼요. 구석구석이 안 들어갑니다.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치아의 이제 넓적한 부위, 앞니나 혹은 씹히는 부위나 이런 평평한 부위들은 뭘로 양치해도 충치가 잘 안 생기고요. 구석진대나 틈이 있는 부분들, 거기를 닦으려고 사실은 양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 제일 뒤, 구석진 곳, 안쪽 이런 데를 잘 닦을 수 있는 칫솔은 생각보다는 되게 작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런 큰 칫솔들은 실제로 검지손가락하고 비교를 해봐도 좀 더 커요. 사실 좀 비싸기만 하고 이게 근데 놀랍게도 이게 제가 순위를 유명 사이트에서 1, 2, 3위를 샀는데 다 커요. 다 지나치게 큽니다. 이렇게 크면 안 되고 그나마 이게 좀 괜찮은데 사이즈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새끼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 정도면 좋겠다. 요 정도를 생각하고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재질도 중요한데 사실 이건 교과서적으로는 잇몸에 자극은 안 되면서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나일론 강모가 권장된다. 뭐 칫솔모의 끝 단면이 너무 예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사면서도 알기 어려워요, 사실. 쉽게 말하면 만졌을 때 저는 뻣뻣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약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마트 가서 사볼 때에는 샘플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들도 있잖아요. 부드러운 느낌이어야 돼요. 그리고 잇몸 쪽을 닦았을 때 실제로 이제 써보고 아프지 않았다.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터넷으로 사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간모 혹은 미세모, 교과서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부드러운 모, 요 문구가 있는 칫솔이면 좋아요. 그 문구들이 있는 칫솔을 꼭 사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표지에 다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모를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잇몸에서 나는 양치할 때 피가 난다. 그러면 미세모를 사시고요. 잇몸에서 피는 안 나는데 충치하고 치석이 생기는 거를 예방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싶다 그러면 중간모를 사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손잡이 모양인데 손잡이 모양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미끄러지지 않으면 돼요. 손잡이가 뭐냐? 일반 칫솔들이 대체로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가운데 잡는 쪽이 이렇게 뭔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무로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돌기처럼 나오게만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엄지손가락을 잡는 거거든요. 칫솔 잡는 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은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는 법이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죠. 보통 회전법 할 때 이걸 많이 쓰는데요. 이것도 엄지손가락이 요 튀어나온 부위를 보통은 감싸게 돼 있어요. 그리고 펜 잡듯이 이렇게 잡을 때 있거든요. 요것도 엄지손가락 여기가 닿습니다. 여기 잡히는데 그립이 좋아야 돼요. 한마디로 여기가 약간은 튀어나와 있는 좀 잘 잡을 수 있는 고무면 더 좋고요.
이런 형태의 칫솔을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비싼 칫솔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요점만 말하면 너무 크지 않고 칫솔모가 너무 세지 않고 그립이 좀 괜찮은 거,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칫솔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양치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양치법은 일단 두 가지가 좋은데, 첫 번째는 회전법이고 두 번째는 바스법이거든요. 제가 이제 큰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모형도 좀 크고 칫솔도 좀 큽니다. 이렇게 큰 칫솔을 쓰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감안하고 보세요. 첫 번째 양치법은 모두에게 다 좋은 회전법이에요. 회전법. 이거는 기본기입니다. 모두가 잘 쓰셔야 되는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 칫솔을 잡는 법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바닥으로 잡는 법으로 회전법은 하시는 게 좋거든요. 엄지손가락을 중앙 핸들 정도에다가 두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는다. 이렇게 좀 약간 투박하게 잡는 거죠. 잡고요. 어금니의 바깥쪽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고,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수직으로 이렇게 닿지 말고요. 45도로 잇몸 쪽에서 닿으면서 이 상태에서 아래로 쓸어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회전을 하는 거죠. 잡고 손목으로 회전을 한다. 잡고 손목으로 회전한다. 윗 어금니 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회전하는 거고요. 아래 어금니 쪽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듯이 회전하는 거예요. 이걸 한 치아당 보통은 10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오래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만 잡고 있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씩 좀 힘을 틀기도 하고 방향도 전환하면서 편한 자세로 하시면 돼요. 잡는 방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10번을 했으면 그 다음 위치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약간 중첩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에 요 치아 하나 정도는 중첩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10번 정도 회전을 하는 걸 회전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냥 회전을 할 때 너무 세게만 해도 안 되고 좀 너무 약하게 해도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치아 사이를 통과하듯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칫솔들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이렇게 껴져 있는 형태가 되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회전하는 순간에 잇몸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이 순간 보시면은요, 칫솔모들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위치하죠. 이 위치를 닦는 게 핵심이에요. 이런 밋밋한 부위들은 어떻게 닦아도 잘 닦여요. 회전을 할 때는 이런 사이들이 곳곳에 잘 닦이고 있는가를 의식하면서 닦으시면 됩니다. 앞니 쪽도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하고요.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서는 이런 식으로 쓸어 올리면서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회전법에 되게 좋은 점은 잇몸 마사지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 쪽으로 향하면서 45도 들어가면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회전하는 이런 회전법을 쓰는 게 맞다. 어금니 쪽까지 다 잘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10회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안쪽은 어떻게 하냐? 안쪽도 마찬가지로 안에서부터 잇몸의 아래쪽부터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는 형태로 이렇게 양치를 합니다. 이렇게 양치해요. 근데 앞니 쪽은 보면요, 이게 가로로 위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니를 닦을 때에는 회전을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거, 아주 큰 원을 그리듯이 요렇게 닦아내는 겁니다. 윗니를 할 때는 반대로 봐서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큰 원을 요렇게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니를 닦을 때는 요렇게 닦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보고 만약 양치를 하신다면은 거울 쪽에 치약이 좀 튀게 돼 있어요. 튀면은 제대로 한 거예요. 앞니 쪽 할 때는 적어도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바깥쪽이랑 안쪽 전부 다 됐고, 앞니 쪽도 됐죠. 근데 제일 안 된 데가 이제 뒤가 안 된 거예요. 제일 뒤. 제일 뒤는 항상 문제거든요. 요 뒤는 양치할 때 회전법을 하기가 영 어려워요. 그래서 쓸어내리듯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쓸듯이 양치를 하는 걸 보통 추천드려요. 입을 되게 크게 하기보다도 작게 해서 칫솔을 넣고 그 상태에서 싹싹싹, 이건 사실 횡마법에 가까운 쓰는 형태로 하는 것도 괜찮다. 제일 뒤는 닦기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씹는 면이 안 됐죠. 씹는 면은 어떻게 해도 사실 잘 돼요. 요렇게 쓱싹쓱싹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치카치카라는 게 보통 여기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치카치카. 근데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움직임을 아주 크게 요렇게 하지 마시고 짧게 요렇게 한 두세 개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것도 한 10회 정도 하고 옆으로 중복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또 반대쪽 하고 이렇게 하시면 회전법에 관련돼서 양치법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양치를 하면요, 한 10분 이상 걸립니다. 근데 가능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하루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시고, 하루 한 번이라는 거는 밤에 하면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밤에 양치를 하고 주무시는 게 가장 우리가 충치라든지 잇몸병이 안 생기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매번 10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나머지 한두 번 정도는 한 치아당 10번씩, 이게 아니고 횟수를 좀 줄여서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방식은 바스법이에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전법이랑 시작은 비슷합니다. 보통 요 바스법은 저는 펜 잡듯이 잡는 걸 보통은 더 추천을 드리거든요. 뭐 어떻게 잡아도 되긴 합니다. 근데 잇몸 쪽을 향하듯이 45도 향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비슷해요. 회전법이랑. 근데 회전법은 이 상태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회전을 하는 식이었죠. 근데 바스법은 잇몸하고 치아의 사이로 칫솔물이 밀어 넣듯이 해서 이 상태에서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 다음 또 10번 정도 하고 나서 옆으로 움직여서 진동하고. 이게 칫솔이 잇몸 쪽을 파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 있어야 돼요. 바스법은 잇몸을 찌르듯이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와 이 사이, 그리고 잇몸 틈, 이 부분들을 치과에서 집중적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게 뭔가요? 스케일링이죠. 이 양치법을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매일 집에서 스케일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구강 검진을 해봐도 특별히 뭐 스케일링 할 게 없다고, 치료하실 것도 없다고, 안 하셔도 되겠다고 하고요. 검진만 하고 1년 뒤에 뭐 검진하러 또 뵙자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스법에서 중요한 건 진동이라고 했죠. 근데 큰 진동은 안 됩니다. 진동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칫솔모가 잇몸 쪽에 이렇게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칫솔모는 거의 그 자리에서 많이 안 움직이는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칫솔모는 거의 그 자리에 있죠. 칫솔모는 그대로 있고 칫솔만 움직이잖아요. 이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냥 횡마법,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문지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문지르실 때에도 절대 길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길게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요 사이 쪽 있잖아요. 여기를 다 건너뛰고 양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대고 바로 건너뛰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바스법을 할 때에도 그렇고 어떤 양치법을 할 때에도 너무 스트로크가 크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크면 안 돼요. 폭이 요 정도가 좋지 요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틈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요러면은 사이사이를 거의 건너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바스법은 넣고 진동하고 10번 하고 움직여서 또 이런 식으로 진동하고 움직여서 진동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바스법으로는 앞니의 안쪽이라든지 제일 뒷부분은 양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회전법과 동반돼서 바스법을 할 때도 회전법으로 앞니의 안쪽은 이런 식으로 회전하듯이 닦아낸다. 아래도 이런 식으로 회전하듯이 닦아낸다. 생각하시고 뒤에는 쓸듯이 이렇게 양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스법의 장점은 잘 안 닦이는 부분을 잘 닦일 수 있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평한 부분들 있잖아요. 평평하고 좀 밋밋한 부분들은 어떻게 닦아도 잘 닦여요. 요런 데는요. 근데 요런 틈 있죠. 요런 틈은 일반적인 양치질로는 잘 닦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는 것. 또 이 치아하고 잇몸 요 틈 쪽에도 음식물이 잘 끼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과 치아하고 치아 사이 쪽을 양치질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바스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회전법과 바스법은 어떤 사람들한테 좀 권할 수 있을까요? 회전법은 다 쓰면 좋아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아이부터 정말 어른까지 다 쓰면 좋은 방법이고요. 바스법은 이제 성인이 되면서는 함께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거는 20대죠. 20대 때부터는 바스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더 권하시는 방법도 있을까요?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스법이 더 좋다고 권하기는 해요. 또 특히나 이제 치과 치료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임플란트, 크라운 이런 것들을 하신 경우에는 바스법의 장점이 훨씬 더 큽니다.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바스법의 장점이 매우 커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치과에 오는 가장 흔한 이유 두 가지는 충치 그리고 잇몸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임플란트의 큰 장점은 충치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잇몸병은 생길 수가 있어요. 잇몸병은. 쉽게 말하면 임플란트는 잇몸병 관리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잇몸 쪽만 잘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임플란트에 어디를 양치를 잘 해야 될까요? 잇몸에 닿는 쪽을 양치를 잘 하면 됩니다. 근데 바스법이 잇몸 쪽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법이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자연치아하고 임플란트가 왜 이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잇몸 쪽을 더 양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왼쪽이 임플란트고요. 오른쪽이 자연치아입니다. 임플란트도 그렇고 자연치아도 그렇고 요 아래쪽으로는 잇몸 아래에 들어가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실제로 잇몸 칫솔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공간만큼만 자연치아에선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임플란트는 그 요 공간보다도 더 깊게 들어가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은 임플란트의 픽스처라고 하는 이 본체 길이 여기까지도 들어갈 만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자연치아보다 잇몸 쪽을 관리를 훨씬 더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음식물이 끼기도 쉽고 보통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게 생기기도 쉬우니까
바스법을 임플란트 환자분들은 꼭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특수한 상황은 교정하시는 분들은 좀 특수한 상황이죠. 입안에 뭐가 잔뜩 붙어 있잖아요. 이제 일반 칫솔로는 잘 양치하기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교정 환자분들은 대체로 치아의 한가운데 다 브라켓이 붙어 있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와이어가 지나가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칫솔로는 요 위에만 딱 끼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교정 특수 칫솔이 있습니다. 보통 교정하시면 교정치과에서 다 줬을 거예요. 아마도. 잘 보시면은요. 단면이 그냥 평평한 게 아니고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하죠. 그러니까 이 움푹한 곳이 치아의 브라켓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교정 칫솔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양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어금니 쪽을 할 때에는 교정 환자들에 한해서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양치법을 하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냐? 횡마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브라켓 위에다가 얹어 놓고요. 이 상태에서 짧은 진동으로 이런 식으로 양치를 합니다. 이렇게 양치를 첫 번째 단계로 횡마법 짧은 진동으로 하면 이 부분들은 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됐는데 여기와 이런 부위들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여기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는 짧은 진동의 횡마법을 하고요. 회전법이나 바스법은 잇몸 쪽을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반대 45도로 브라켓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 상태에서 양치를 또 하고요. 그리고 또 브라켓의 반대 방향으로 접근해서 여기서 45도로 접근을 해서 여기서 또 이게 45도로 짧은 진동으로 양치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통 변형 차터스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짧은 횡마법을 쓰고 위에서도 한번 접근하고 아래서도 접근한다. 이렇게. 이걸로도 부족하면 이제 나중에 치간 칫솔 쓰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치과 치료를 안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양치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평생에 걸쳐서 꼭 알아주셔야 되는 팁들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도 양치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